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열린 국정원 직원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명복을 빌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코앞에 닥친 일만 피하고 보장식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빌미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의 국민사찰 해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유서에서 내국인 선거 사찰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과 자료 삭제를 감행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줘야 합니다. 국정원이 늘 하던 대로 국정원은 죄가 없고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빠져나가려고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에 휴대폰 전화 도청 의혹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국정원은 부인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처음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쪽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입니다.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자가 전 국무총리, 지금 현 국무총리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대국민 맨хэ튼 사찰 의혹 사건입니다. 2002년, 2005년에 당시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대통령의 친문과 방관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의 해킹, 사찰 증거들이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 위헌적인 대국민 사찰 해킹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입니다. 은폐를 시도할지 국민의 편에서 진상규명에 나설지를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모든 조사 요구, 진상규명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 4개 상임위, 위방위, 안행위, 법사위, 그리고 정보위 4개 상임위의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라기보다는 특위가 바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1953년 소설가 토마스 만은 함부르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독일의 유럽의 독일을 추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며칠 전 지난 16일 철학자 빌겐 하버머스는 독일 정부가 독일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하룻밤새 탕진해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한 말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에서 시종일관 강경 노선을 폈던 메르켈 독일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유럽은 독일이 나치의 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과와 역사적 사죄를 했음에도 여전히 역사천산을 송두리째 청산을 하기 위한 이야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청산을 고사하고 피해를 준 국가에 과거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탈아입구라는 일본의 아시아를 꿈꾸다가 동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왔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아시아를 추구하는 아베 키아벨리, 아베 플러스 마키아벨리를 얘기합니다. 이 비전으로 동아시아 지역균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안보 법제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탑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여당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다음 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35%라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아베 내각 출범이 최저치입니다. 교토 통신도 응답 51%에서 과반이 넘은 일본인들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는 안보법안 강행 처리라는 비정상화가 아니고 통합법을 정신으로 일본이 정상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일본의 길은 일본의 아시아라는 지난 궁극주의 길이 아니고 일본이 가야 할 길은 아시아의 일본이라는 평화헌법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대의 핵심은 평화와 공존, 협력이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원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국정원의 국민 사생활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한 대응과 연면이 가명입니다. 대간첩 작전이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제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24시간 국민의 정보와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톡게임, 그리고 벚꽃 축제와 떡볶이 블로그, 심지어는 포르노 사이트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와이파이망에 침투해서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TNRE까지 활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미싱을 통해서 특정 대상자만을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통신망에 침투하고 또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인간의 사찰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미싱 차원의 사찰과는 그 심각성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보는 국민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이고 간첩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일 뿐이다 라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일에 연관된 국정원 요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애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죽음으로 덮고 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의혹과 의구심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확실해진 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과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죽음은 사건의 종결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모든 조사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가동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사찰과 죽음의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원의 대변인 노릇은 그만둘 것을 경고합니다. 국가 안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킹도 할 수 있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입니다. 전체를 내세워서 초법과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는 파시즘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나라는 결코 파쇼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누리당과 당대표에게 돌려드립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감시와 사찰은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 행위입니다. 여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원 대변인 역할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에 이어 이 국정원 사찰 문제까지 불리한 사안만 나오면 침묵하는 습관은 이제 끊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실한 밝은 세권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당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22일 수요일 첫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60년 역사를 통해 쌓아온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당심과 동지를 높여서 단결과 화합의 토대가 되는 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의 갈등 역시 크고 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녹여내겠습니다. 60년 당 역사와 함께 오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에 상정되는 우리 이 당의 혁신안이 의결을 통해서 우리의 혁신 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실천되고 우리 당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께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영식 주의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임모 씨의 사망 경위와 공개된 유서의 내용은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 국민 사찰 의혹을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출근 5시간 만에 실종 수사, 국정원 직원을 소방서가 2시간 만에 발견, 유서 필적 확인은 가족, 또 유서는 첨삭지고, 내용으로 봤을 땐 해야 할 업무를 했다고 강변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가 된 듯한 내용.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사과와 반성은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 긋긴 놈이 성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의혹과 지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감추고 덮고 옹호하는 데 급급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의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 의혹이 커지고 있음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진 채 있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묻지마 국정원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당은 해당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열세를 탐진하려고 단 한 명만 구속하고 끝내려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의 행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원의 교체 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대통령 특사 대상자의 이름에 거론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해외 자원 개발 투입액 35조 8천억 원 중 90%가량인 32조 원이 이명박 전 정부의 투자액이고 그중 손실액만 12조 8천억 원으로서 전체 투자액의 40%에 해당됩니다. 향후 46개 사업에 46조 6천 원이 추가 투자돼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부채로 메워야 하고 자원의 추진 공기업의 부채 또한 결국 국민의 혈세와 미래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 혈세를 허공으로 날린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손실액과 추가 투자액을 또다시 국민들이 짊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등골을 휘게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실정에 대해서 이 자원외교의 실정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서 조각난 야권 연대의 틀을 새로 모색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초석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국정원 직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두 딸의 아버지라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삼가 조의의 뜻을 전합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눈밖에 났던 김영욱 국정원장의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거를 다시 막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렇게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국정원 조직을 통째로 동원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야당을 겁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개탄스럽습니다. 국정원의 성명서는 대국민 협박이고 명백하게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이렇게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겁박합니까? 상권 분립의 정신에 의거해서 헌법이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국회를 협박하다니 이것은 민주주의의 실종이고 공권력의 치졸한 민낯입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대에 숨어서 무시무시한 공안 통치의 신호탄을 울리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응답하십시오. 국정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멸하고 야당을 겁박하는데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속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을 겁니까? 국정원이 국민을 농락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는데 침묵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 착수를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탈리아 업체에서 해킹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국에 할당된 IP가 무려 138개, 그리고 그 기관이 KT, 서울대, KBS 방송사, 다음 카카오 등 민간이라고 하는 심증이 굳어지는 증거입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생각으로 국회 요구에 응하십시오. 만약 국민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응당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의 해명대로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2012년 해킹팀의 원격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또한 도청 감청을 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개별 건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한국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안 허가를 받았는지 당연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초급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파쇼 정치화가 아니라면 국정원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최고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저는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봉주 사면 요구를 비리 정치인 사면과 묶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비리 정치인, 비리 경제인 사면 다 반대합니다. 저는 비리 정치인 사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탄압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1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세월호 국민연대 상임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개탄할 일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구속수사한 것은 명백하게 괴롭히기식, 국민 겁박하기식 수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대한민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언론의 부분 자유국으로,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이미 강등되었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